구글도 지금 틈이 생겼잖아요. 틈이 생겨서 이제 검색 엔진이 이제 앞으로 챗 GPT로 많이 갈 것이다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시금 치열한 경쟁에 발생할 수 있는 그 풍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AI라든지 어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요즘 어떻게 보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이 구조를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필연적으로 격차하고 독점 문제가 네. 제기되는데, 이건 플랫폼의 문제라기보다는 플랫폼의 본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그냥? 해결을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는 그 규모의 규모의 경제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거래가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사용자들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많이 모여 보이면 그냥 그게 그냥 거의 게임을 끝내는.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카카오톡이 배달의 완전히 민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플랫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용자들은 그 플랫폼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이 계속 힘이 세져요. 그래서 힘이 세지고 이제 모든 자원들을 이렇게 다 빨아들이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불법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냐, 또 이제 경쟁자가 이제 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냐, 이 플랫폼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못하게 해줘.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으로 사람이 모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독과점화 되는 거는 그 본질이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힘이 너무 세진 나머지 자기가 모든 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고 뭔가 탈법적이거나 부정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는 시점이 와요. 꼭 와요. 예, 그 구글도 뭐 이제 그런 증상이 보이고 꼭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기관이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고, 또 뭔가 참신한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필요하죠. 그래서 그 플랫폼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더라도 어느 순간 시장에 또 틈이 생기거든요. 예. 구글도 지금 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틈이 생겨서 이제 검색 엔진이 이제 앞으로 챗 GPT로 많이 갈 것이다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틈이 벌어지니까 그 틈이 벌어질 때 어떤 다시금 치열한 경쟁에 발생할 수 있는 그 풍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이 특정 업체를 지칭해서 좀 그렇지만, 카카오톡이 너무나 많은 가입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다른 메신저 좀 쓰세요 한다고 소비자가 소비자가 쓰고 싶어도 못 쓰죠. 그러니까 물건을 딴 데 가서 팔고 싶어도 거기 소비자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플랫폼이 이제 고착화가 되면 아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그 계속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어떤 대응 방안을 찾고 해야지, 사실 기업은 사실 더 영리하고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죠. 이게 법제도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못 따라가고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생각해 볼 게 너무너무 많아. 이 디지털 경제로 바뀌면서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똑똑하신 분들, 가장 똑똑하신 공무원, 정치인 분들이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만들면 대책을 만든다고, 시장에선. 딱 그 얘기가 지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신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이해를 돕고, 또 해외에 어떤 스타트업들이 막 나타나고 있고 이런 거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선 좀 약간 유행처럼 확 일어났다가 확 꺼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이게. 요게 어떤 기술 그 트렌드가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기술이 시장에 등장을 했을 때 이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목을 받았다가 요게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꺼지는 지점이 있어요. 꺼졌는데 이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죽어요. 죽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다시 불씨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이게 또 기대를 만족했으면 올라가지만 만족 못하면 또 꺼지고, 그러다 장기적으로 의미가 없으면 또 그때 사라지는데, 그래서 보통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킬러 앱이 사실 없고, 그러니까 반드시 소비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야, 이게 내가 비싸고 불편해도 이거는 정말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받아들이기 좀 아직 좀 기술적으로나 그러니까 상품적으로 미성숙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블록체인이나 코인이나 NFT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유의미한데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유의미함이 사실 현재 증명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구현하기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걸 악용해가지고 돈을 벌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받더라도 사업 못하면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회사가 망하는 거니까. 근데 요 블록체인, 코인, 그다음 NFT 요쪽에는 코인이라는 사실 돈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어떤 재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실제로 기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성과를 내는 것보다 악용해서 시장이 흐려지는 게 더 빠른 그런 상황이라서 분명히 기술적으로 유의미하긴 한데 정말 진짜가 등장은 언제 할지 모르겠다. 네. 그 MZ세대라는 표현, 저는 MZ세대라는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저도 어쨌든 간에 쓰고 싶진 않아요. 젊은 세대라고 그러죠. 네. 젊은 세대들의 그 이 소비자들은 네네. 소비자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 예. 더 혜택이 많고 더 유리한 데 있으면 얼마든지 옮겨간다. 예. 그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워낙 플랫폼, 거대 플랫폼들이 이제 곳곳에서 분야별로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이동할 때 이 변화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예. 이 체인지 코스트 이게 들기 때문에 또 잘 안 옮기는 예, 뭐 이런 것도 어느 쪽이 더 강한 겁니까? 일단 플랫폼이 개별 소비자보다는 세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 플랫폼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면 그 플랫폼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예, 그 사용자 예, 중에서도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욕하면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 좋아하지만 이걸 아니면 다른 거 쓰긴 또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 충성도를 그 플랫폼 자체의 힘으로 유지한다고 봐야죠. 이렇게 엄청 소비자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뭐 이러지 않아도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대안이 생기면 MZ 소비자들은 바로 그로 가겠죠. 진짜 구독 경제가 이렇게 많아졌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이제 한 발 정도 이렇게 살짝 담근 줄 알았더니 네. 제 두 발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 달에 그 몇만 원씩 지출하는 게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러는데 뭐 젊은 세대 같으면 훨씬 더 많은 맞아요. 지출. 이거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예, 예. 근데 앞으로는 점점 그게 더 늘어나게 돼 있죠. 늘어나면 그래서 늘어나지 줄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업들이 그 모델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도 이제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나 오피스를 예. 이렇게 단품으로 팔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오피스 365 해서 사실 매달이냐 매년 이렇게 돈을 내는 모델로 거의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단품으로 사고 그냥 이용했던 것들도 앞으로는 점점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자동차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도 이제 매달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기업들의 니드가 아주 크니까 이제 이 구독을 하지 않으면 이용하실 수 없어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소비자는 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공정 논의도 미래에 생기지 않을까. 이거 단품으로 팔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매달 돈을 받냐. 이게 소비자한테 불공정하다. 이런 논의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끝으로 이건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 요즘 뭐 의대 정원 늘린다 그러니까 뭐 반수, 삼수 할 거 없이 뭐 전부 다 이제 의대 가겠다고 난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대를 안 가요. 이런 거 지금 자녀들을 의대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정말 그것이 타당한 선택인가? 네. 그에 대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디지털 기술과 AI가 잘 맞는 게 의료예요. 예. 그리고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이게 딱 결합이 돼가지고. 근데 한국의 의사가 이렇게 많은데 이 디지털 기술이나 어떤 AI 같은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의사가 아니라 어떤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가 많다는 거죠. 그 분야도 물론 필요한 분야예요. 근데 과도하게 거기에 집중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의대를 많이 가셔야죠. 당연히 가야 되고. 근데 가서
최첨단 기술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도 커다란 부를 아주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니와 사회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의사가 되셔서 사람들을 이제 구하시는 역할도 중요하고 또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 분도 있고 다양성이 필요한 거죠. 의사 쪽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의대 정원이라는 어떤 정량적인 숫자 증원이보다 그 뒤에 감춰진 거는 의사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커리어를 좀 택했으면 좋겠고 최첨단 연구를 하셔서 개인적인 부나 아니 국부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취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고 크게 생각하시면은 새로운 길이 또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길들을 또 제시를 해주고 그래야죠. 하여튼 뭐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고 습관을 바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다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 또 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디지털 경제라는 게 내 삶과 내 업과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연구하시고 계속 공부하시고 하신다면 그 자신의 업과 삶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회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어떤 새로운 커리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한석 소장님한테 아주 재밌는 그리고 또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좀 이 디지털 경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또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